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팀입니다. 설 연휴, 종목 상담 지금 3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남겨드린 영상들을 또 많은 분들께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일 또 애청해주시는, 그런 분들은 또 빠지지 않고 또 시청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나의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영상 처음 그리고 중간 끝에 부분에는 제가 또 나만의 또 실전 매매 주식 투자 팁이 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몬 10% 4,640원이고요. 네,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날씨가 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컨디션이 좀 다운된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예, 또 내일 출근한다 보니까 또, 네,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지만 또 내일은 새로운 또 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몬 10%. 제가 했던 종목 아니죠. 또 비슷한 종목,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댓글을 이제 제가 이게 나열을 좀 했는데, 프로그램상 약간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두 개의 종목, 같은 종목을 제가 언급한다 하더라도 양해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내려왔죠. 그 4,640원이면 여기,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여기에서 지금 준하는 가격대인데 61선이 좀 내려오는 부분이고 121선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중장기로 좀 약세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5일선이 빨리 21선을 회복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거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추세를 좀 그어볼게요. 네. 이게 하반경지 강한 추세 라인을 또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런데 추세를 보기 애매하다 보면 이전에 이제 봉이 밀집된 상태력이죠. 네, 그 가격대가 아마 여기서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전에 여기서 기나긴 어떤 2달 정도에 또 흘러가는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밴드상 여기서 아마 하반경직이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할 때 뭐 비중을 많이 늘리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되 혹시나 다른 종목에서 뭐 5%, 10%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익절을 해서 여기 하방에서는 조금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지르지 마세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분만 여기에서 추가 베팅을 해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재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네. 좀 많이 좀 계속 흘러내린 차트죠. 네.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급반등이 나오면 꼭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트원 20% 8,400원. 가격대가 좀 높아요. 지금 보실까요? 8,400원이면 지금 21선 여기 꺾일 때 위치보다 좀 한층 높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 이럴 때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게냐면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5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번 여기서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MACD가 꺼져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처음에 꺼진 위치가 어디죠? 네, 항상 체크하세요. MACD 여기서 꺼졌죠. 그 전에 애매한 흐름이죠.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대에서 벗어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때 사셨든지 언제 매수하신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수했다고 보면 한 차례 여기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거의 꼭지점에서 공략이 들어갔죠. 그럴 때는 단기로 보세요. 스윙. 하루 이틀 보고 급등이 나오면 매도. 그리고 내가 샀던 가격대를 이탈되면 그냥 전량 매도. 던지는 겁니다. 중장기로 보는 거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막 또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가 이제 721선을 타고 흘러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거래가 한번 터졌죠. 꼬리를 만들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뭔가 힘을 이제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어떤 반등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비중은 얼마죠? 20%죠. 많잖아요. 8,400원. 그러니까 일정 상승한 어떤 그런 종목이라 하면 공략을 갈 때 20% 베팅하고 싶으면 10%만 베팅을 하세요. 근데 여의치 않은 어떤 그 흐름이 전개가 될 때 저기 뭐 적절한 위치에 손절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바닥권에서 10%를 더 살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서 평단가를 낮추면 지금 여기 만들었겠죠.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잘 모르겠지만 카지노 게임. 오케이. 8월 상장이요. 2020 8월 미투젠. 뭐 관련 회사가 상장을 하든 뭐 국내 이슈라고만 생각이 들면 뭐 글로벌 이슈,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갈 수가 있겠지만 뭐 국내 이슈라고 보면 한 차례 상승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료가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고 722선 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투자 비중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20% 들어갔으니까 맞죠? 네, 조금 뭐 10%든 15% 정도만 들어갔다고 보면 여기에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월을 보고 매매를 계속 이어가실 거라고 보면 다른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조금 여기 하방에서 22선 근처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보자. 네, 매수를 하고 끝까지 들고 와서 익절을 해도 익절할 수 있는 하이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 21선 보이죠? 여기까지는 한번 칠 것 같거든요. 한번 치는데 지금 평단가를 좀 낮춰야 돼요. 네,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현금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네, 그 수익금으로 추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투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8,000원까지는. 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오케이. 인트로 메딕 3,600원 비중 10% 볼게요. 네,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데 분명히 내가 샀던 가격대 3,600원을 지금 1년에 몇 번 터치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맞죠? 그리고 네 번. 이렇게 크게 뭐 상승했던 바는 아니겠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 투자 비중 10%라고 보면 2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안 사요? 네. 그러니까 10% 비중을 왜 그냥 안고 가죠? 좀 아쉬워요. 그래서 2년째 들고 있는데 그때 지금 2,000원까지 내려갔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황에서 10%라도 샀다고 보면 지금은 충분히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그리고 내가 샀던 가격대가 3,600원대가 보면 여기에 지금 21선 꺾이죠. 실전 매매에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21선이 꺾이게 되면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는 했어요. 돌파하고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차트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 또 챙겨보시고 마지막 이때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졌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꺾이는 상황 21선 꺾이고 이평선 밀치가 만들어졌는데 음봉이 나온 거는 일단 안 좋아요. 터치할 때는 여기가 그냥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마지막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시 공략이 아니죠. 추가 베팅을 하는 게, 좀 많이 좀 위험하죠. 지금 연속 적자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추가 매수를 이렇게 의견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연속적인 적자가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더 알아보시고요. 인트로 메딕 알아보시고 가급적 빨리 좀 이렇게 급반등이 좀 나오면 한두 번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오신 전략. 그런데 그 전에 조금 아쉬운 거는 왜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느냐. 빠져나올 것 같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지 않나. 네, 혹시 뭐 20개, 30개 정도 공략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종목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개수 많이 혹시 줄여보세요. 10개 이하로 꼭 줄여보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종목은 SK네트워크스 투자 비중 5% 5,800원. 5,800원이라고 보면 또 고점이죠. 상한가 가격에 근접의 가격대이고 그리고 꼬리가 만들어진 그 끝점에 준하는 가격 5,800원 높은 가격입니다. 절대 번쩍번쩍할 때 상한가 올라갈 때 타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 같던 종목이라 하면 SK네트워크스죠.
예,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그 시초점 혹은 721선 근접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21선 다시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해서 단기로 보고 빠져나온 종목 그리고 들고 간다 보면 추세가 좀 애매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 720 근접할 때는 투자 비중이 5%니까 여기에서 5%더 사보시죠. 혹시나 내려주면 여기에서 5%더 베팅해서 충분히 수익을 한번 치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한가 간 건 좋은데 그때 흐름이 너무 어지럽네요. 지금 예, 상한가 맞나? 아, 상한가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19.7%네. 예, 상한가 갔던 종목은 아니고 강하게 좀 치고 간 종목인데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린 종목 같은데요. 좀 뭐 센터라인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5% 비중은 뭐 그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단기 단타로 들어갔다가 혹시나 물린 종목이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는 더 여기서 추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리고 유한양의 25% 65,700원 오케이. 65,700원 밑에 가격이네요. 가격대는 괜찮아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때 하셨는지 이때 하시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에 어떤 밀집이 나중에는 좀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방 경직이 좀 강하죠. 네, 여기서 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MACD가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죠. 그래서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미국 좀 끈 들어왔고 기관은 열심히 팔았고 연기금이 좀 남았네요. 오케이.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가격대 적절하게 공략이 들어갔고요. 중장기로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 21선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목표 주가를 가져가서 또 익절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코리아 센터 30% 8,500원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급등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갭이 만들어져 있죠. 쭉 올려갔다가 쭉 내려는 갭 하락이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고 이게 비어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네가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공략을 잘 하지 않아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갭 하락이 이만큼 내려온 종목은 또 언제 어느 때 또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 가격대는 8,500원이죠. 이 정도 가격이네요. 이 정도 가격 8,500원. 오케이. 매수를 언제 하신지 이때 사셨나요? 예, 사셨으면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고 5일선,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 좀 박자가 맞지 않죠. 이럴 때 짧게 보고 뭐 들어갔으면 좋았던 어떤 그런 흐름인데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이탈을 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가 맞고요. 비중 얼마 들고 있죠? 30% 많죠. 지금은 10%만 들고 있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20%를 다른 종목에 갔더라면 더 괜찮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위치가 계속 흘러내리는 위치라기보다는 보세요. 여기 밀집되어 있잖아요. 캔들들이 그 밀집된 형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가격 밴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재료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가능한 장중에 급반등이 한번 탁탁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세요. 30% 정도만큼 투입할 만한 저는 그러한 주도 섹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제 생각인데 일단 투자를 또 잘 판단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2021년도에 뭐 이러한 종목 있죠. 한번 빵 치는 거. 네, 기간을 두고 한 번 더 빵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급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백광산업이죠. 네, 3,760원 20%라고 지금 언급 주셨는데
매수 가격대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3,760원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장대 양봉의 어떤 시초가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볼게요. 일단은 매수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장대 양봉에 50%까지 내려와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21선이 내려오겠지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래가 없으면서 횡보 등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세력 패턴주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신 전략, 장대 양봉에 50% 이탈 전까지는 그냥 쭉 들고 가보는 전략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비중 괜찮은 것 같아요. 20%. 네, 보자. 네, 괜찮습니다. 홀딩. 오케이.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인데요. 투자 비중이 20%, 가격대가 55,520원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베팅을 하셨는데 그 단기 추세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일단 흐름을 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21선 이탈될 경우에는 손절, 그리고 일단 어쨌든 공략을 했다고 하면 흐름이 나빠질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급하셨듯이 비중을 축소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21% 남아있죠. 네, 5G 관련주인데 55,520원.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어떤 뭐 손절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은 많이 보였는데 시간적으로 저는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다져가는 상황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좀 가볍게 가셨으면 어떨까. 네, 흐름이 너무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단기 추세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긋고 20일 이탈하고 21선 이탈, 단기 추세 이탈이고 하면 그냥 매도해요. 들고 있지 마세요. 네. 들고 있게 되면 또 언제 어느 때까지 또 이렇게 하락이 만들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차트. 네.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홀딩이 맞지 않을까. 급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네.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종근당 23만원, 투자 비중 30%. 일단은 비중은 많아요. 23만원 가격대면 지금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갈 때 한번 사신 것 같은데, 여기 중심쯤이죠. 네, 23만원. 오케이. 네. 이때 매수한 거는 일단 좀 애매해요. 네, 사는 위치가 애매하고, 그 다음 어떤 종가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21선 기반으로 매수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거의 꼭지점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면 내가 샀던 가격대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여기 네, 비중을 많이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흘러내리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전 봉에 밀집된 상태 여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지지가 나오고 120에서 지지가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MACD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비축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일단은 영상을 좀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무리해서 좀 남기고 있습니다. 개념치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신경 쓰지 마시고, 기법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안 남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남기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종근당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급반등이 한 번은 더 지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ACD가 양이 나와야 되고 그때 가급적이면 거래가 터져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만이 가요. 예. 꼭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그런 종목 아닌 것 같아요. 네, 종근당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자. 또 뭐가 있지? 내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W게임즈.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요. 네. W게임즈 30% 평단가 71,5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저는 사실 이런 종목 공략 안 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는 차트, 내가 공략을 해서 내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략을 하지 않는데 71,500원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지금 여기거든요. 네. 71,500원 여기죠. 네. 이때 매수하셨는지 이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샀던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위치를 그냥 안고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몰라요. 네. 모르겠죠. 그리고 가능한 내가 샀던 위치에서 21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게 위에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정말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이때 샀는지 한 평단가를 줄인지 모르겠지만 샀던 그 위치가 모두 음의 기운에서 공략을 한 거죠. 그럴 때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지만 많은 시간 뒤에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 저점의 중심선 7만원대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7만원 이상에서는 한번 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30%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네. 좀 많이 안타까운데 가능한 탄력적인 종목 우상향 만들어진 차트라 보이면 이럴 때 공략이 가서 매매를 하고 중장기 추세 이탈되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행보수는 하잖아요. 그럼 박스권을 그려놓고 보세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 보면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매도, 저점 재매수 했는데 내가 샀던 그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전량 던지는 거예요. 매매 없습니다. 중장기로 올라가는 종목 추세를 이탈하고 박스권 매매를 한다 보면 여기를 이탈하면 관심 종목에서 제외라고요. 떨어지죠.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네. 가늠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베팅하지 마세요. 애매한 위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망 혹은 현금 보유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약간 조금 쓴소리일 수가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동화약품, 경구용 피로 코너치료 오케이. 재료는 괜찮고요. 동화약품 나쁜 종목 아니에요. 일단 매수 평단가가 중요하겠죠. 얼마요? 192,000원. 19,200원. 오케이.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네, 차트, 그러니까 추세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19,200원이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가 이 정도 되겠네요. 네, 19,200원. 이 정도 라인이네요.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샀던 가격대도 이탈하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들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 추세. 여기 추세 하단이죠. 하단 추세 이탈하면 전량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관심 종목 제외 끝. 예.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10%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법적으로. 모여서, 삼각수렴으로 모여서 올라가면 땡큐하고 들고 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강한 마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더 그렇게 매매를 칼같이 하셔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보시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반등이 나와서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손절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고요. 네. 박셀바이오 78% 4차례 추가 매수. 박셀바이오를 왜 이만큼 많이 샀죠? 네. 확실히 그만큼 확신이 가득한 건가요? 잠깐만 볼게요. 네. 기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셀바이오가 고점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아마 텔레그램 또는 방송에서 제가 매도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때 이후에 매수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MACD 꺼지고 그 다음에 양음으로
꺼진 상태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매 없습니다. 추가 매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단타로 들어가서 하루에 펀쳐가며 나온 부분이지 스윙도 애매합니다. 중장기 투자 애매합니다. 큰 시세를 타고 올라갔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그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4차례 추가 매수를 했고 그 평단가가 16만 4천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16만 4천 원. 네.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보면. 예. 평단가 여기거든요. 평단가가. 그런데 흘러내린 차트 있죠. 그리고 기법적으로 MACD가 음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베팅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안 돼요. 매수하시면. 네. 그 가격이 좀 이제 한 1, 2주 되면 MACD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약간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마 돌아가는 차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보세요. 네.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꼭 비중을 지금 70% 이상이니까 20% 이내로 50% 이상은 약 손절 또는 익절을 하시고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4차례 어떤 매수라는 저는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려온 차트 있죠. 5일선 타고 쭉 내려온 차트는 그리고 MACD가 음일 때는 절대 추가 매수, 네,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그 끝이 어딜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물타기, 즉 추가 매수 포인트가 없어요. 그럼 이때 물렸죠. 예를 들면 물렸잖아요. 나머지 돈을 들고 있다가 흐름이 돌아가는 그때 어떤 차트 캔들이 보이면 MACD가 양으로 전환되기 그때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평단가는 충분히 더 많은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평단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자. 제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 영상을 재생 목록에 가면 차트 매매, 추세 매매 여러 가지 학습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필히 저를 탓할 수가 있는데 건방지다 할 수 있는데 필히 그런 어떤 영상들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이 이해가 안 됐던 그분은 한 가지 영상을 10번 그리고 꾸준하게 20일 동안 하루에 3가지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내공을 쌓았습니다. 네, 정말 저는 값진 영상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진짜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 매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유바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쭉 볼게요. 휴맥스 말씀드렸고 대응 말씀드렸고요. 일단 더 올라가서 명신산업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케이, 대한과학 오텍 말씀드렸고요. 첨보 19만 3천원 10%. 네, 첨보는 작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갔던 거의 지금 제가 처음에 2차전지주를 공략해서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샀던 가격대 이상만큼 20만원 이상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 종목이 생각보다 천천히 가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탄력적으로 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는 첨보를 공략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종목을 공략하고 있지만 일단 첨보를 지금 공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했던 그 가격대는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돌파하면서 2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점진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2, 3일, 5일 동안 또 이렇게 상승의 어떤 마디가 보이면 그때 또 충분히 익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다른 2차전지도 괜찮은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으로 공략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습니다. 예,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네, 감동이 없어요.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MW 15%고 투자 비중 괜찮습니다. 77,813원 77,800 이 정도 라인이네요. 77,800 가격대가 지금 매수 가격대가 솔직히 좀 애매해요. 왜냐면 매수하는 그 위치가 어디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MACD가 음일 때는 이렇게 좀 공격적 매수한 포인트가 아니고 이 11선이 꺾여서 돌아 내려오는 차트죠. 보세요. 꺾여 내려오잖아요.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세를 중장기 추세 이탈했죠. 여기 올라가는 추세를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식 올라가다가 여기 이탈하고 내려와서 우하향으로 만들어진 차트는 가급적 공략하지 않는다. 네, 관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때 공략을 했다고 하면 익절을 하고 관망에 위치이지 지금은 어떤 공략의 대상이 되는 KMW 그런 종목은 전혀 뭐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15% 혹시나 또 좋은 흐름으로 급반등이 나오면 저는 투자 비중 축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어떨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은데요. 20일 꺾여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리고 61선 120 골든크로스 나왔지만 여기를 지킨다고 보면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여기를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해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 바닥이 어딜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좀 지키기를 원하고 급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으면 어떨까. 약해요. 네, 아직 5G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KMW 아니에요. 갈만한 지금 뭐 호재 뉴스가 없고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주가 훨씬 낫습니다. 오케이. 참고해 주세요. 글을 봤는데 세트랙 3일 전에 남겨주셨죠. 세트라이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많이 올랐다. 이럴 경우에는 관망 타지 않습니다. 관망하고 조정의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그때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초보자 분들께서는 또 자칫 잘못 들어가서 충분히 또 물릴 수 있는 위치가 생기거든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한 차례 크게 상승했던 바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관망해 보세요. 저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세트레가이 일단 대주전자 재료 5만원 3%. 3%면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보세요. 2차전지 관련주시니까 들고 가보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넥신 제가 설명드렸나요? 안 드렸나? 128,000원 128,000원이면 여기 위에 부분이죠. 그래서 추세 이탈 여기서 20선 꺾이고 5일선 차트 되면 비중 축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 흘러내려갈지 모르는 차트이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로 괜찮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추세를 이렇게 이탈하죠. 이탈하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고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세요. 15%도 뭐 그렇게 일단 괜찮다고 보겠지만 또 어디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내려올지 모르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캔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지킬 땐 지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여기 가격대. 그래서 10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좀 바닥을 다지고는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저도 원하겠지만 중장기라고 제가 공략을 가능하다고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지만 아쉽게 추세를 여기서 이탈하고 한번 이탈했죠? 여기서 이탈하고 잠깐만 여기 보자. 이탈하고 여기서도 이탈하고 여기서 이탈하고 그래서 보실 때 공략을 했던 그 위치에서 추세를 타게 되면 비축소 여기도 축소 여기도 축소하지 않으면 대응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시간의 문제인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21선 내려와야 되고 60 내려오게 되면 최소한 3개월에서 많게 6개월. 저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가슴이 조금 답답하네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신 어떤 개발 업체로서 제넥신이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하기를 바랄 것 같은데 아마도 여름이 지나서는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의 판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아쉬운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아이고 가슴이 무겁네요. 네, 제넥신 보니까 앤디포스 그냥 지금 이 위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40%인데 현 위치에서 손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려온 차트가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코로나 관련주가 진단키트든 뭐 백신 관련주든 치료제든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끝나는 그 끝맺음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중을 축소를 많이 못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던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지고 있는 비중만 그냥 묻어두는 전략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손절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들고 가야 돼요. 젠큐릭스 인포지 저점을 높여가는 것 같은데 저 보시나요? 저점을 높여가나요? 젠큐릭스가? 볼게요. 젠큐릭스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저점 높여 맞습니다. 쌍바닥을 딛고 720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24,300원 평단가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죠. 여기 매수한 거 아니에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급등할 때 이때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바닥을 다질 때 쌍바닥 다질 때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721선 타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그냥 멈추지 마시고 전량 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고 보면 분명히 평단가는 여기 수준을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익절 혹은 그냥 약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4,000원. 더 길게 보지 마세요. 급등이 나오면 매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흐름이 좀 안 좋아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올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5일선 올라가고 21선 탄탄하게 올라가다 보면 721선 딛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차트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물대 돌파하고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땡큐하게 가주면 덜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세요. 잘하셨네요, 영현님. 네, 풍강 비중 10% 괜찮고요. 매수 가격대는 4,250원. 오케이, 좋아. 3% 3매수 상태. 뭐지? 풍강 10%.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4,250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거죠. 이게 상한가 가격인 것 같은데요. 상한가 나왔고 중심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죠. 네,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5일선, 21선, 이평선의 밀집 여기서 조금 행보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네, 상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의 중심선, 센터라인 지지가 나왔고 올라간 차트. 네, 괜찮네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전고점 여기 4,750원도 저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주식을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닌데, 네, 전형적인 세력이 컨트롤하는 그런 종목들. 네, 60을 터치하고 올렸네요. 괜찮습니다. 풍강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들고 가보세요. 언제? 4,000원 깨지기 전까지 혹은 올라가는 추세, 단기 추세 그려놓고 네,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본다. 가보세요. 내려오면 비중 축소 다시 여기서 60이 터치할 때 매수 끌고 가본 전략 풍강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풍강 오케이 괜찮네 위치 좋습니다. 기아차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네. 다 된 것 같은데 다 했죠 제가.
우와, 다 했다. 미치겠다. 앤디포스, 들고 하는 그거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꼭 급반등 나오면 털어야 돼요. 비중 많이 축소하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갔죠. 이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 5만원에서 3% 매수 하셨죠.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는 한 2% 정도만 더 해보세요. 여기서 라인에서 라인을 그어놓고 3% 사셨다고 했으니까 손실 보면 애매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 가격대에서 한 2% 정도만 더 사서 급반등이 나오면 익절하고 빠진다. 예.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많이 올라갔죠. 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히트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뭐 완전 꺼져가는 종목은 아닌데 애매한 거는 지금 20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죠. 네, 내려오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잘 정하시고 내가 2%를 여기 더 추매를 했는데 이 가격대 2% 추매한 그 비중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칼 손절입니다. 샀던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를 보고 추매를 했어. 근데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 여기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라고요. 손절 라인 지키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투자 참고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 종목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SK 이노베이션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 많죠. 네. 제가 그 설 연휴 전에 악재가 터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큰 수익을 가전 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신 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25만원대, 여기서 보면, 시저가 10% 마시고 10%. 한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25만원대까지 내려주면 다시 베팅을 하는데, 가지고 계신 어떤 돈이 현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다 사지 말고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나누어서 3일간 나누어서 가능한 분봉을 보고 저점에서 공략해 보자. 사다 보면 61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일주일 뒤면 25만 원 혹은 2주 뒤면 25만 원 올라가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여기 사이까지 조금만 더 열어놓고 마이너스가 보일 때 담아가다 보면 나중에 몇 달 뒤에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 네. SK 이노베이션 겁내지 마시고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는데 다시 한번 저는 호재가 나오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공략의 대상으로 잡아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박자가 안 맞죠. MACD 음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 급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시초가부터 달라지지 마시고 가능한 장중의 저가에서 분봉을 보고 분할 매수 전략을 3일 혹은 5일 동안 가져가 본다. 네.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이 종목도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똑같아요. 오타. SK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우죠. 네. 이 종목은 상한가 갔어요. 1월 4일날 상한가 치고 이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쭉 달립니다. 21선 달리죠. 그런데 악재 때문에 17만원까지 내려온다? 만약에 내려오죠. 그러면 몇 프로 내려오지? 10%, 15%?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전략 똑같습니다. 하루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장중 저가에서 분봉을 보고 분할 매수 3천만원이면 1,000만원, 그 다음날 1,000만원, 그 다음날 1,000만원 나누어서 잡아가야 될 포트에 넣어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SK 이노베이션 또는 SK 이노베이션 우.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우가 상승 탄력이 좋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중에 원하시는 종목 한 가지를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우는 이전 정고점이죠. 여기 위치. 여긴 아니고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지겠죠. 지지 라인을 좀 체크해 보면 여기에서 저는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라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7만원.
예, 이 라인 17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겁내지 마세요. 이 종목 나중에 갈 겁니다.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악재가 터졌지만, 일단은 뉴스가 나왔고, 결판이 났고요. 예, 그 다음에 뭐 60일간 이내에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서로 피보겠죠. 합의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 제가, 잠깐만, 이게 뭐야? 내가 이거 댓글, 잠깐만, 이거 내가 다 말씀드린 거 맞죠? 다 한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아차 들고 가세요. 분광 말씀드렸고. 와,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이게 밑에 부분 또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은 끝날까? 내일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마무리 지어서 내심 기분이 많이 기쁩니다. 예, 심플러 패밀리 분들 항상 저에게 희망과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목 상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가능해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애청자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답을 드리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시고, 동일한 투자자 입장에서 심플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또 보니까 뭐 참고의 대상으로 꼭 챙겨주시고, 꼭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심플 패밀리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이죠. 네, 하시면 전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나겠죠. 네. 자, 내일 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영상 쉴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또 편하게 보내시면서 이 영상을 또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또 피곤하신 분은 못 들을 것 같고, 제가 좀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못 올렸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텔레그램으로 장중 또 중요한 뉴스가 보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좀 언급드리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